재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차가운 변호사 사무실. 큰 며느리를 노려보는 올케의 눈빛. 10년 동안 우리 다 속이고 혼자 어머님이랑 비밀 만남 가지시면서 55세 큰 며느리 수진,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때 시어머니의 숨겨진 딸이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10년 전 수진 씨가 저한테 보낸 첫 편지예요. 편지를 펼치는 손이 떨렸어요. 강민지 씨께 어머님은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셨어요. 밤마다 혼자 우셨어요. 어머님이 민지 씨를 만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매달 거짓말을 하면서라도요. 가족들은 모를 거예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거실에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산 얘기는 한 글자도 없었어요. 그냥 어머님의 그리움만 가득했어요. 신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남편이 다가와 아내를 안았어요. 10년 동안 당신이 혼자 미안해. 10년 동안 혼자 짊어진 비밀.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딸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10년 동안 혼자 감당했을까요? 검은 상복을 입은 제 모습이 영정사진 옆 거울에 비쳤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 하루는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님의 장례식장, 하얀 국화 향기가 코끝을 찔렀고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상주석 맨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남편 태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슬퍼서가 아니라, 아니, 그것도 물론 슬펐지만 지금 제 가슴을 짓누르는 건 다른 무게였습니다. 오늘 그분이 오실까요? 제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오전 내내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시어머님의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 남편의 회사, 동료들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와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고인께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상주님들 힘내세요.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절을 받았습니다. 작은 동서혜진 씨는 옆에서 훌쩍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언니는 왜 안 우세요?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혜진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는 건 제 슬픔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나중에 혼자 울게. 제가 대답하자 혜진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손수건을 꺼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조문객들 사이로 낯선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쯤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죠.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었습니다. 강민지 씨.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셨구나. 제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민지 씨는 천천히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국화를 헌화대에 올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는 모습이 마치 진짜 딸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 딸이었죠. 저분은 누구세요? 옆에서 혜진 씨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태수 씨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낯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남편이 제게 물었지만 저는 그저 눈만 깜빡였어요. 민지 씨가 절을 마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상주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지 씨의 눈빛에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장례식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도 가족들도 모두 그분을 바라봤어요. 저는 강민지라고 합니다. 태수 씨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문 감사합니다. 어머니와는 어떤 사이시죠? 남편의 질문에 민지 씨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지 씨가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제 친엄마예요. 그 순간 장례식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혜진 씨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친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들 둘만 낳으셨어요. 딸은 없습니다. 민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있었어요. 저요. 어머니는 20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그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아원에 맡기셨죠. 말도 안 돼. 혜진 씨가 소리쳤어요. 어머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민지 씨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족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태수 씨가 물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지 씨 앞에 섰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지 씨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오셨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기다리셨어요. 민지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수진아,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태수 씨가 다가왔어요. 혜진 씨도 따라왔습니다. 언니, 저 사람 아세요? 저는 민지 씨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님과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같은 코, 같은 인매. 어떻게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그리고 혜진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분은 정말 어머님의 딸이에요. 첫째 딸.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12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혜진 씨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뭐라고요?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전부터 장례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며 서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지만 동시에 조금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됐구나. 정말이지,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무도 몰라요. 장례식장 밖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다른 장례식장의 곡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 혜진 씨가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여자가 진짜 시어머니 딸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럼 형부랑 작은 형부는 몰랐다는 거예요?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한테 딸이 있었는데 평생 숨기고 사셨다고요? 문이 열리며 남편 태수 씨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남편의 이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수진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얘기 좀 해야겠어. 장례식장 안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남편의 동생 태민 씨와 작은 며느리 혜진 씨, 그리고 민지 씨까지. 민지 씨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작은 아버님 태민 씨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딸이 나타나다니. 그것도 형수님만 알고 계셨다고요? 태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설명 좀 해줘.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12년 전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방 청소를 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 태수 씨가 되물었어요. 네. 고아원에 보낸 편지였어요.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이 딸을 찾고 계셨어요. 이름도 생년월일도 모르는 채로요. 20살에 낳으신 딸을 고아원에 맡기셨고 그 후로 평생 찾고 계셨던 거예요. 민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래서 언니가 찾아낸 거예요? 혜진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요? 어머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가족들이 알까봐 두려워하셨어요. 평생 숨기고 사신 비밀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혜진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족인데 말씀하셔야죠.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정말이지 혜진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은 몰라요. 어머님이 그 비밀을 안고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밤마다 혼자 우시던 모습을요. 저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나서 알았어요. 어머님이 평생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셨는지를요. 태수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살에 딸을 낳으시고 혼자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미혼 모셨어요. 민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출생 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혼자 낳으셨고 가난했던 거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민 씨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 재혼하신 거구나. 맞아요. 민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혼하신 후 아들 2분을 낳으셨고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혜진 씨가 민지 씨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어떻게 아셨어요? 민지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가 연락드렸어요. 뭐라고요? 혜진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연락했다고요? 네. 저는 혜진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10년 전에 민지 씨를 찾아냈고 그때부터 어머님과 민지 씨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10년? 태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0년 동안 우리 몰래 어머님이 원하신 거였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가족들이 알면 실망할까봐 두려워하셨어요. 자신을 나쁜 엄마로 생각할까봐요. 혜진 씨가 비웃었어요. 그래서 언니만 착한 며느리 노릇하신 거예요? 시어머니한테만 잘 보이려고 우리는 다 속이시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혜진 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혜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는 항상 그러셨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제일 잘하고 우리는 항상 비교당하고 알고 보니 이런 비밀까지 혼자 알고 계셨네요. 혜진아, 태민 씨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왜요? 혜진 씨가 남편을 봤어요. 우리도 가족인데 왜 알 권리가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딸이 있었으면 우리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혜진 씨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머님의 비밀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태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나한테도 말 안 한 이유가 뭐야? 우린 부부잖아. 그 질문이 제일 아팠습니다. 여보한테 말하면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더 괴로워하실까봐. 그래도 태수 씨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는 당신 남편이야. 10년 동안 당신이 그런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 옆에 있었는데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혜진 씨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어머니 자식들이에요. 근데 형님만 특별 대우받고 형님만 비밀 알고 우린 뭐예요? 그냥 바보들이에요? 민지 씨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때문에 가족분들이 다투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민지 씨를 붙잡았습니다. 민지 씨는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민지 씨를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혜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형님답네요. 항상 혼자 다 결정하시고. 혜진 씨, 제가 말하려는데 혜진 씨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어요. 오늘은 장례식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혜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 전 형님한테 진짜 실망했어요. 혜진 씨가 나갔습니다. 태민 씨도 한숨을 쉬며 따라 나갔어요. 방 안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민지 씨만 남았습니다. 태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알겠어.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어요. 우리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 남편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지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민지 씨가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제 때문에 가족들과.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젠가는 알려야 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민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덕분에 저는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민지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잘한 일이었을까요? 가족들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49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집안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님 집 거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 식탁 앞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법정 같았어요. 저는 식탁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남편 태수 씨와 작은 아버님 태민 씨가 앉아 있었고 옆에는 혜진 씨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민지 씨는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렸어요. 가족끼리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태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자세히 얘기해줘.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등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55년을 살면서 가장 긴 고백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12년 전 봄이었어요. 제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방 청소를 하고 있었죠. 이불장 정리를 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였어요. 열어볼까 말까 망설였지만 호기심에 열었죠. 상자 안에 편지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편지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아원 앞으로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20년 넘게 보낸 편지들이요. 20년? 태민 씨가 되물었어요. 네. 어머님이 20대부터 40대까지 꾸준히 보내신 편지들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부 한 명의 아이를 찾는 내용이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딸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편지에 어머님이 직접 쓰신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968년 3월 15일에 태어난 여자아이. 고아원 문 앞에 두고 왔다고요. 배고파 울까봐 젖을 먹이고 추울까봐 담요로 꽁꽁 싸매고 그리고 도망치듯 떠났다고. 혜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좋은 사람 만나 입양됐는지 궁금해하셨어요. 하지만 찾아갈 수 없었대요. 자신이 버린 아이니까요. 버린 게 아니라 태수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키울 수 없었던 거잖아. 그렇죠. 하지만 어머님은 본인을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는 엄마 자격이 없다. 내 아이를 버렸다고요. 태민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걸 혼자 안고 사셨구나. 그날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생각하니까. 그래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제자리에 놓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어머님은 평생 그리워만 하시다가 돌아가실 건가? 정말이지 그 생각을 하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생년월일과 고아원 위치만으로 찾을 수 있냐고 물었죠. 쉽지 않다고 했지만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은 어떻게? 태수 씨가 물었어요. 제 용돈이랑 제가 모아둔 돈 썼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 찾다가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10년 전이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네. 10년 전 가을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탐정한테 연락이 왔어요. 찾았다고. 강민지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만나신 거예요? 태민 씨가 물었어요. 처음엔 저 혼자 만났어요. 저는 그날의 떨림을 기억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민지 씨가 들어오는 순간 알았어요. 어머님 딸이 맞다는 걸요. 왜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랑 똑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눈, 코, 입매. 특히 미소 짓는 모습이요. 어머님이 젊었을 때 그대로였어요. 거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본 민지 씨의 얼굴을요. 민지 씨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아원 출신이냐고, 친부모를 찾고 있냐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지 씨가 놀라면서 어떻게 아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어머님이 평생 찾고 계신 딸이라고요. 민지 씨 반응은요? 태수 씨가 물었어요. 울었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엄마를 찾았다고요. 혜진 씨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그런데 민지 씨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으니까 꼭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요. 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한 번만 봐도 좋겠다고요. 그래서 언니가, 혜진 씨가 말했어요. 네. 제가 어머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친구라고요. 같이 차 한잔하고 싶다고요. 그날도 생각나요. 어머님 손을 잡고 카페로 갔던 날이요. 카페에서 민지 씨를 소개했어요. 제 친구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민지 씨를 보시는 순간 얼어붙으셨어요. 알아보신 거예요? 태민 씨가 물었어요. 네. 어머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날의 어머님 표정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민지 씨도 어머님을 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둘이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거실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 씨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달 한 번씩 만났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나갔어요. 친구 만난다고 핑계 대고요. 민지 씨랑 셋이서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랬어요. 10년 동안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10년 동안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몰라요. 딸 얘기 듣고, 딸 손잡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왜?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하셨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들이 실망할까봐 두려워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신을 나쁜 엄마로 생각할까봐요. 미혼모였던 걸 알면 창피하게 생각할까봐요. 태민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걱정을 하셨다니. 그래서 저한테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수진아, 너만 알아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내가 죽어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니는 그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혜진 씨가 물었어요. 이제는 비난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정말이지 1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무도 몰라요. 매달 거짓말하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여보한테도 혜진 씨한테도 가족들한테 거짓말하는 게요. 하지만 어머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 있었어요. 태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나는 몰랐어. 알 수 없었죠.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말 안 했으니까요. 혜진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언니, 저 정말 미안해요. 장례식 때 그렇게 말한 거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때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라고 하셨어? 저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주신 편지예요. 봉투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봉해져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편지를 펼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약간 떨리는 필체였지만 정성스럽게 쓰신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게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12년 동안 혼자 비밀을 간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가족들 모두 숨소리도 내지 않고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단다. 20살에 딸을 낳았지만 키울 수 없었지. 아버지도 없는 아이를 가난한 내가 어떻게 키우겠니? 그래서 고아원 문 앞에 두고 왔어. 추울까봐 담요로 꽁꽁 싸매고 배고플까봐 젖을 먹이고 그리고 도망치듯 떠났단다. 혜진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그 아이 생각을 했어. 잘 크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좋은 사람 만나 입양됐을까? 찾고 싶었지만 찾을 용기가 없었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를 찾겠니? 버린 엄마가.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너희 아버지를 만나 재혼했지. 태수와 태민이를 낳았어. 행복했단다. 하지만 늘 가슴 한편이 비어 있었어. 내가 버린 딸 때문에. 태수 씨가 눈을 감았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 엄마가 미혼모였다는 걸, 딸을 버렸다는 걸 알면 실망할까봐. 나를 나쁜 엄마로 생각할까봐. 그래서 평생 숨기고 살았단다. 저는 편지를 꼭 쥐었어요. 그런데 수진아, 내가 나타났구나. 12년 전 그날 내가 내 서랍에서 편지를 발견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네. 제가 편지에서 눈을 떼고 가족들을 봤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편지가 조금 옮겨져 있더구나. 내가 다시 정리해뒀지만 엄마는 알았어. 그날부터 내 눈빛이 달라졌거든. 날 볼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이었지. 그래서 기다렸어. 내가 먼저 말을 꺼낼까봐. 태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찾아냈어요. 혼자서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내가 내게 말했지. 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카페에 데려다 달라고. 그날 카페에서 그 친구를 봤을 때 나는 알았단다. 내 딸이라는 걸.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가 날 보는 순간, 나도 민지를 보는 순간, 우린 알았어. 40년 만에 재회였지. 거실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 씨였어요. 수진아, 내가 10년 동안 나와 민지를 매달 만나게 해줬구나. 친구 만난다는 핑계로 나를 데리고 나가서 말이야.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 덕분에 나는 죽기 전에 내 딸을 만날 수 있었어. 딸이 잘 자랐다는 걸,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걸,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단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눈물이 나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지. 미안하구나. 내게만 짐을 지운 것 같아서. 그런데 수진아, 나는 겁쟁이였어. 아들들이 날 어떻게 볼까, 며느리들이 뭐라고 할까, 그게 두려웠단다. 그래서 너한테만 기댔어. 너만 알아주면 된다고 생각했지. 태수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아, 며느리들아, 미안하다. 평생 숨기고 살아서. 하지만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다오. 민지를 가족으로 받아다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은 다 엄마인 내게 있단다. 그리고 수진아, 내게 특히 고맙다. 10년 동안 혼자 외롭게 이 비밀을 지켜줘서.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 딸이나 다름없었어.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혜진 씨가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언니, 그녀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태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당신 혼자 10년을.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옆에 있었는데도 몰랐어. 미안해. 정말이지 10년 동안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빨간 리본으로 묶인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10년 동안 모인 편지들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태민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과 민지 씨가 주고받은 편지들이에요. 저는 편지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매달 만날 때마다 서로 편지를 썼어요. 못다한 이야기를 적으셨대요. 혜진 씨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10년 동안. 네. 120통쯤 될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어요. 가족들에게 보여주라고요. 태수 씨가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 사랑하는 딸 민지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어봐도 돼요? 그가 물었어요. 어머님이 읽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 씨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놀라움, 슬픔, 후회. 민지야, 오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단다. 다음에 만날 때 가져다 줄게. 내가 어렸을 때 뭘 좋아했는지 몰라서 미안해. 이제라도 알게 돼서 기쁘구나.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늦었지? 40년이나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내 손 잡을 수 있어서, 내 얼굴 볼 수 있어서, 내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단다. 혜진 씨가 또 다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민지 씨가 쓴 편지였어요. 엄마, 저 오늘 하루 종일 엄마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있어요. 꿈 같아요. 혜진 씨가 읽었습니다.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잖아요. 20살에 혼자 저를 낳으시고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맡기시고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편지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제 딸 지우였습니다. 지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28살 대학원에 다니는 똑똑한 딸이에요. 다들 왜 그러세요? 지우가 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울고 계세요? 지우야, 이리 와. 제가 딸을 불렀습니다. 지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딸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12년 전 발견한 편지, 10년 동안의 비밀 만남, 민지 씨와 어머님의 이야기. 지우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10년 동안 혼자 이 비밀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그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 말에 저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정말이지 딸이 이해해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지우야. 태수 씨가 손녀를 불렀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지우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봤어요. 알아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 최고예요. 혜진 씨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우가 역시 엄마 닮아서 착하네. 저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편지 묶음을 봤습니다.
빨간 리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족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 씨를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태수 씨가 먼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당신이 10년 동안 지켜온 분인데요. 태민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의 딸이라면 우리 누나죠. 혜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다음엔 같이 가요. 민지 씨 만나러요.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매일 모여 어머님과 민지 씨가 주고받은 편지를 읽었어요. 차례차례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어머님의 그리움이, 민지 씨의 외로움이, 그 모든 감정이 편지마다 묻어 있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지 씨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만나기로 한 거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꽃을 사다 놓고 민지 씨가 좋아한다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수진아, 너무 긴장하지 마.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될 거야. 알아요. 그런데 자꾸 떨리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 씨였어요. 저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민지 씨를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태수 씨, 태민 씨, 혜진 씨, 그리고 손녀 지우까지. 민지 씨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강민지입니다. 태수 씨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저는 윤태수입니다. 어머니의 큰아들이고. 그가 말을 멈췄어요. 민지 씨의 남동생이 되겠네요. 민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동생이라니. 저한테 동생이 있었군요. 둘이에요. 태민 씨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윤태민입니다. 작은 아들이에요. 아니, 막내 아들이죠. 저는 박혜진이에요. 혜진 씨가 민지 씨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올케고요. 이제 작은 동서가 됐네요. 민지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제게 가족이 생긴 거예요? 지우가 다가왔어요. 이모, 저는 지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이모를 그리워하셨는지 몰라요. 할머니, 민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할머니라고 불러주는 손녀가 있다니. 우리는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민지 씨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가족이 있는지. 저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좋아요. 아마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런가 봐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지거든요. 결혼은 하셨어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민지 씨가 미소 지었어요. 아들도 하나 있고요. 25살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조카가 있네. 지우가 신나서 말했어요. 민지 씨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 가족 사진이에요. 우리는 사진을 돌려가며 봤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민지 씨와 남편 그리고 잘생긴 아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좋은 가정을 꾸리셨네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고, 좋은 남편을 만났고, 민지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하지만 늘 궁금했어요. 제 친엄마는 어디 계실까? 저를 왜 버리셨을까?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민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아요. 수진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민지 씨를 찾으셨는지 태민 씨가 말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알았어요. 편지. 민지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10년 동안 엄마랑 주고받은 편지가 제 보물이에요. 집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봉투를 가져왔어요. 빨간색 봉투였습니다. 민지 씨, 이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주신 편지예요. 민지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민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편지. 네. 저는 봉투를 민지 씨 손에 올려놓았어요. 읽어보세요. 민지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천천히 펼쳤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글씨였습니다. 많이 떨리는 필체였어요. 아프셨을 때 쓰신 거였죠. 민지 씨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어요.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딸 민지에게. 민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구나. 너를 더 오래 보지 못해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평생 너를 그리워했어. 20살에 너를 낳았을 때 너무 어렵고 가난했어. 아버지도 없는 너를 어떻게 키우겠니? 그래서 고아원 문 앞에 두고 왔단다. 민지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날이었어. 태수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담요로 너를 꽁꽁 싸매고 마지막으로 젖을 먹이고 너의 작은 손을 쓰다듬었어. 그리고 도망치듯 떠났지.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어. 뒤돌아보면 다시 안고 가버린 것 같았거든. 민지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혜진 씨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그 후 나는 너를 찾으려 했어. 고아원에 편지도 보내고 돈을 모아 탐정도 고용해봤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내가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단다. 민지 씨가 편지를 꼭 쥐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너희 아버지를 만나 재혼했어. 아들 둘을 낳았지. 너의 동생들이란다. 태민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행복했어? 하지만 늘 가슴 한편이 비어 있었어. 너 때문에. 내가 버린 딸 때문에. 밤마다 생각했어. 민지는 잘 크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행복할까? 민지 씨가 울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기적이 일어났어. 수진이가 너를 찾아온 거야. 저를 보는 눈길이 느껴졌어요. 처음 너를 봤을 때 알았어. 내 딸이라는 걸. 너는 나를 닮았더구나. 눈도, 코도, 인매도. 그리고 미소 짓는 모습이 어렸을 때 내 모습 그대로였어. 민지 씨가 미소를 지으며 울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내 딸.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엄마. 민지 씨가 편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너를 원망하지 마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킬 수 없었던 거란다. 너무 어렸고, 너무 가난했고, 세상이 미혼모에게 너무 가혹했어. 민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생각했고, 매일 그리워했어. 지우도 울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너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 내 손을 잡고, 내 얘기를 듣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엄마 노릇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단다. 민지 씨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사랑한다, 민지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다오. 평생, 그리고 죽어서도 너를 사랑할 거야. 민지 씨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지만 꼭 쥐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울었어요. 엄마, 민지 씨가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평생 그리웠어요. 태수 씨가 민지 씨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네. 민지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동생들이요. 태수 씨가 민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 가족으로 지내요. 태민 씨도 다가왔어요. 형님 말씀이 맞아요. 누나 환영해요. 우리 가족이에요. 민지 씨가 두 남동생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웃었어요. 동생들, 제게 동생들이 생긴 거예요. 혜진 씨가 민지 씨를 안았습니다. 언니, 저희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이지 1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민지 씨를 가족으로 맞이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모두 민지 씨를 환대했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며 가족처럼 지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유산 정리 때문이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영자 여사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유언장이요? 태수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셨어요? 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정식 공증을 받으신 유언장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고영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이 집과 예금의 절반은 큰아들 윤태수와 작은아들 윤태민에게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태수 씨와 태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나머지 절반은 내 딸 강민지에게 줍니다. 그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혜진 씨가 변호사를 봤습니다. 절반을요? 네.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강민지 씨께 재산의 절반을 상속한다고요. 말도 안 돼. 혜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한테 절반을요? 혜진아. 태민 씨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왜요? 이상하잖아요. 혜진 씨가 남편을 봤어요. 우리는 30년 넘게 시어머니 모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절반을 준다고요? 민지 씨가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런 유언장이 있는 줄. 당연히 모르셨겠죠. 혜진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수진 언니만 알고 계셨을 거예요. 10년 동안 미리 준비하셨으니까요. 혜진 씨, 제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요? 혜진 씨가 저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랑 민지 씨 만남 주선하시면서 재산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믿기 힘드네요. 혜진 씨가 비웃었어요. 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잖아요. 12년 전부터요. 태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혜진 씨,
지금 무슨 짓이에요? 수진이가 재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혜진 씨도 일어섰어요. 저는 이상해요. 왜 큰언니만 모든 걸 알고 계셨는지, 왜 우리한테는 숨기셨는지, 혹시 큰 집 몫을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혜진아, 태민 씨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왜요? 전 궁금한 거예요. 혜진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언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저는 혜진 씨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민지 씨를 찾아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혼자 다 계획하신 거죠? 혜진 씨의 목소리에 독이 실렸어요. 우리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동안 말이에요. 혜진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혜진 씨가 다가왔어요. 10년 동안 가족들 다 속이신 분이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억울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민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재산 필요 없어요. 다 포기할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혜진 씨가 민지 씨를 봤어요.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속았다는 거예요. 큰언니한테요. 수진이는 잘못 없어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잖아요.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혜진 씨가 태수 씨를 봤어요. 형수님이 10년 동안 혼자 다 알고 계셨는데도요? 태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수진아, 정말 유언장에 대해서는 몰랐어? 그 질문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여보까지 저를 의심해요? 의심하는 게 아니야. 태수 씨가 말했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야. 확인? 제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확인이 필요해요? 수진아. 됐어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나갈게요. 수진 씨. 민지 씨가 저를 붙잡았어요. 쟤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는 민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 씨 잘못 아니에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짐을 지고 어머님과 민지 씨를 만나게 해드리고 가족 몰래 비밀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그랬다는 의심을 받다니. 정말이지 너무 억울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수진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까 그런 말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저를 몰라요? 아니, 알아.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남편이 말했어요. 그냥 너무 놀라서. 놀랐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의심해도 돼요? 의심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매달 거짓말하면서 어머님 모시고 나갈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남편이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마다 여보 품에 안겨서 울고 싶었어요. 저는 흐느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어머님 약속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수진아. 남편이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물러섰어요. 10년 동안 여보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왜 매달 나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힘든 건 없는지, 한 번도요. 나는 몰랐다고 하실 거죠? 저는 남편을 봤어요. 옆에 있었는데도 몰랐다고요. 그게 더 슬퍼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여보는 전혀 몰랐다는 게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불쌍해서 민지 씨가 안쓰러워서 그랬을 뿐이에요.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알아, 수진아. 나도 알아. 아니요. 여보는 몰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제 마음을요.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이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잘하려고 했던 건데,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었던 건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 씨였어요.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민지 씨 잘못 아니에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저 재산 다 포기할게요. 서류 쓸게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민지 씨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다투시는 걸 보니 민지 씨도 울고 있었어요. 차라리 제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지 씨,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어머님이 10년 동안 민지 씨를 기다리셨어요. 이제 와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괜찮아질까요? 이 가족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정말이지,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남편과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혜진 씨한테서 온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가 매일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늘 아침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 민지 씨가 꼭 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안 갈래요. 제가 대답했어요. 수진아, 제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 씨가 할 말이 있다고 해. 너도 꼭 들어야 한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 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만큼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 우리는 다시 시어머님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식탁 끝에 앉았어요.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태수 씨, 태민 씨, 혜진 씨, 그리고 손녀 지우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민지 씨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 씨가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모시게 됐어요. 혜진 씨가 팔짱을 꼈어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지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유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어요. 민지 씨, 제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시는 걸 볼 수 없어요. 민지 씨가 저를 봤어요. 특히 수진 씨가 이런 오해를 받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민지 씨 주시려고 재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민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 씨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건 10년 전 수진 씨가 저한테 보낸 첫 번째 편지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편지를요. 읽어드릴게요. 민지 씨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강민지 씨께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꼭 전해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민지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민지 씨를 찾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어머님이 고아원에 보낸 편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혼자 탐정을 고용해서 찾았어요. 어머님은 모르세요. 제가 혼자 한 일이에요. 민지 씨가 저를 보며 읽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민지 씨를 그리워하셨어요. 밤마다 우셨어요. 제가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혼자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을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셨어요. 딸을 버렸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어머님이 민지 씨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20살에 혼자 낳으시고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맡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을요. 태수 씨가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민지 씨를 찾아서 어머님과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자식들이 실망할까봐, 창피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셨어요. 민지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기로 했어요. 매달 거짓말을 하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 민지 씨를 만나게 해드릴 거예요. 가족들은 모를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 씨, 부탁이 있어요. 어머님을 만나주세요. 딸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 친구로 만나주세요. 어머님이 민지 씨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그리워하신 딸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인 것 같아요. 민지 씨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이게 수진 씨가 저한테 보낸 첫 편지였어요. 민지 씨가 가족들을 봤습니다. 재산 얘기는 한 글자도 없었어요. 그냥 어머님의 그리움만 가득했어요. 혜진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이후 10년 동안 민지 씨가 계속 말했어요. 수진 씨는 매달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가족들한테 거짓말하면서요. 친구 만난다고요. 10년 동안. 태민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10년 동안이요. 민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진 씨는 항상 어머님을 모시고 나오셨어요. 민지 씨가 다른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 10년 동안 수진 씨가 저한테 보낸 편지들이에요. 제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편지들이 식탁 위에 펼쳐졌습니다. 많았어요. 이 편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민지 씨가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수진 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지 씨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 오늘 어머님이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민지 씨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어머님이 평생 기다리신 순간이었으니까요. 태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너무 외로웠어요. 민지 씨가 계속 읽었어요.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어머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민지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약속했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 씨, 그만. 아니에요. 민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 들어야 해요. 민지 씨가 다른 편지를 읽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매달 거짓말하는 게
가족들 몰래 이런 일을 하는 게. 하지만 어머님의 미소를 보면 다시 힘이 나요. 이 비밀을 지키는 게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혜진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요. 민지 씨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수진 씨는 10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어머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민지 씨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저는 40년 만에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엄마 손을 잡고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고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평생 고아로 살았던 제게 엄마가 생긴 거예요. 수진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몰랐을 거예요. 제 엄마가 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거실에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지 씨가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의심하세요? 재산 때문에 그랬다고요? 10년 동안 혼자 외로움을 감당하신 분을요? 혜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혜진 씨가 울먹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혜진 씨, 아니에요. 혜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언니가 항상 부러웠어요.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그래서 질투했어요.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태수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여보, 10년 동안 당신이 혼자 짊어졌는데 나는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옆에 있었는데도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어. 태민 씨도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요. 저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어요. 지우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옳은 일이었어요. 어머님이 평생 그리워하신 딸을 만나게 해드리는 게요. 민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수진 씨.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정말이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님의 49제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위기였어요. 민지 씨도 당당하게 상주로 섰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가족들과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에게 절을 받았죠. 고인의 따님이시죠? 한 조문객이 민지 씨에게 물었습니다. 네, 장녀입니다. 민지 씨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민지 씨는 더 이상 숨어야 할 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가족이었죠. 49제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셨어요. 혜진 씨가 민지 씨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혜진 씨가 밝게 말했어요. 제가 언니 좋아하신다던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정말요? 민지 씨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이제 가족인데요. 혜진 씨가 민지 씨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민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 이해해요. 태수 씨가 민지 씨를 봤습니다. 누나, 유산은 어머니 뜻대로 받으세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태민 씨도 거들었어요. 어머니가 누나 주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민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동생들이 생긴 것 같아요. 지우가 민지 씨한테 다가왔어요. 이모, 다음 주에 제 대학원 발표회가 있는데
오실 수 있어요? 당연히 가야죠. 민지 씨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조카 발표회인데 가족들이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수진아,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저는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이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하는 안도감. 동시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하는 아쉬움도요. 여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뭐가? 혼자 짊어지기엔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처음부터 여보한테 말했으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요.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약속이. 나도 이제 알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매달 거짓말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가끔은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여보가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볼 때요. 친구 만났어라고 대답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하지만 어머님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민지 씨 만나고 오실 때마다 어머님 표정이 얼마나 밝으셨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 이 정도 외로움은 참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짊어지지 마. 무슨 일이든 나한테 말해. 네. 저는 남편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민지 씨가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진 씨, 민지 씨가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 씨, 또 그 얘기예요? 저는 웃었어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민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엄마를 못 만났을 거예요. 40년을 고아로 살았던 제게 엄마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머님도 민지 씨 만나서 행복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도 생겼어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들, 조카, 그리고 수진 씨 같은 언니도요. 저는 민지 씨를 안았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네. 민지 씨가 울면서 웃었어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혼자 시어머님 산소에 갔습니다. 꽃을 가져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국화였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꽃을 놓았어요.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민지 씨 잘 지내세요. 이제 가족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한 걸까요? 10년 동안 가족들 몰래 비밀을 지킨 게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가끔은 처음부터 말씀드릴 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제가 덜 외로웠을 것 같아서요. 저는 울먹였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원하신 거니까 지켰어요. 어머님 약속이니까요. 묘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가족들이 이해해줘요. 너무 늦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12년이나 걸렸어요.
어머님,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온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태수 씨, 태민 씨, 혜진 씨, 지우, 그리고 민지 씨까지. 수진아, 혼자 오려고 했어? 남편이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도 어머니 뵈러 왔지. 태민 씨가 말했습니다. 민지 씨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지예요. 우리는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님 묘 앞에서요. 어머니,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민지 누나를 그리워하셨는지. 미안해요, 어머니. 태민 씨도 말했어요. 저희가 몰라서요. 혜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수진 언니 정말 대단해요. 10년 동안 혼자 다 하셨어요. 우리 언니 자랑스러워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민지 씨가 묘비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비록 늦었지만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가족이 있어요. 엄마가 주신 선물이에요. 햇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의 비밀, 10년 동안의 만남, 그리고 지난 한 달간의 갈등과 화해. 이 모든 게 옳았을까요? 다시 선택하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같이 할 거예요. 어머님의 그리움을 보았으니까요. 민지 씨의 외로움을 알았으니까요. 정말이지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함께 보낸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빨간 리본으로 묶인 편지 묶음을 꺼냈어요. 어머님과 민지 씨가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쓰신 편지였습니다. 수진아, 고마웠다. 내 덕분에 나는 죽기 전에 내 딸을 만날 수 있었어. 내 덕분에 엄마 노릇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단다. 미안하고 고맙다.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 딸이나 다름없었어. 사랑한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왜 12년 동안 이 일을 했는지, 왜 10년 동안 혼자 비밀을 지켰는지. 사랑이었어요. 어머님에 대한 사랑, 민지 씨에 대한 연민,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안 자? 응. 편지 보고 있었어. 저는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는 남편 품에 안겼어요. 정말이지,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달이 밝았어요. 빨간 리본으로 묶인 편지 묶음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 편지들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유산이 될 거예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흘린 눈물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12년이 걸렸지만, 비록 너무 외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이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